아침에 뭘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건강이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어요? 특히 빈속, 즉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허리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 개선에 도움을 주고 공복에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가 최적화되며 무엇보다 허리 라인을 확연히 살려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아침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게요. 1. 따뜻한 레몬물 몸을 깨우고 뱃살을 녹이는 첫 한 모금.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뜨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긴 54세. 여성 정미선 씨는 주전자에 물을 데우며 한숨을 내쉽니다. 살 좀 빼야 하는데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는 체중계 숫자보다도 오래된 자기 혐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물 한 잔으로 시작한 것이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킹즈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레몬수를 마신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내장 지방 축적률이 평균 25%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관의 혈류를 촉진시켜 대사 기능을 높이고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개선합니다. 미선 씨는 그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석 달 후 허리둘레가 무려 5.2cm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이거 한 잔 마시고 나면 군것질 욕구도 줄더라고요. 그녀는 말하면서 컵을 들고 가볍게 웃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거 없으면 허전해요.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처음과 달리 설렘입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유리컵 속 레몬 조각은 마치 작은 태양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2. 삶은 달걀 공복의 포만감이 허리를 만든다. 이른 아침 지하철 안 29세 회사원. 정성훈 씨는 도시락통에 담긴 삶은 달걀을 꺼내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걸 또 먹네. 그는 작게 웃지만 속으로는 묘한 자부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는 과거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헬스장 등록도 식단 앱도 요요로 끝나버렸죠. 그런데 달걀을 공복에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배가 차는 것 이상으로 하루 종일 식욕이 조절되었던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영양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 그룹은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이 평균 260kcal 이상 낮았고 그중 삶은 달걀을 먹은 그룹은 복부 체지방 감소가 가장 뚜렷했다고 합니다. 성훈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좀 밍밍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심까지 간식 생각이 진짜 안 나요. 그는 주먹만 한 달걀을 껍질째 들고 살짝 웃습니다. 이거 하나로 허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에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이는 그의 몸짓엔 무너지지 않는 루틴의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은 공복의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며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어 포만감은 오래가고 에너지 대사는 원활해집니다. 허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불필요한 식욕이 끼어들 여지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3. 오트밀 식이섬유로 속부터 가볍게. 40대 중반의 윤정 씨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변비와 더부룩함은 그녀의 표정을 늘 찌푸리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오트밀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첫 숟가락의 담백함은 의외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오트밀을 4주간 매일 공복에 섭취한 실험군은 장내 유익균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허리둘레가 평균 2.7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복부 팽만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윤정 씨는 한 달 후 화장실 가는 게 안 무서워졌어요. 아침에 배가 편하니까 하루가 가벼워요. 라며 오트밀을 식탁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작은 포슬포슬한 오트밀 입자가 따뜻한 물에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그 부드러운 질감. 한 숟갈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엔 편안함이 깃듭니다. 몸도 마음도 묵직한 게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허리는 더 이상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속이 편해야 겉도 변한다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4. 바나나 장의 움직임이 허리 라인을 좌우한다. 65세 박창호 씨는 늘 아침 식사를 거르곤 했습니다. 뭘 먹으면 체한 듯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장 운동 저하라는 진단을 받고 바나나 섭취를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 그냥 한번 씹어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창호 씨의 말에선 담담함 속에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를 챙겨 먹습니다. 일본 도쿄의대 식품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바나나를 먹은 노년층은 6주 만에 복부 팽만, 가스, 장내 독소 수치가 급감했으며 전체적인 허리 둘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바나나의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와 천연 섬유소, 그리고 위장 내 염증을 완화하는 마그네슘 덕분입니다.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 한 입 먹는 창호 씨의 표정엔 미소가 흐릅니다. 한 끼로는 모자라지만 시작으로는 딱이에요. 노란 껍질을 벗길 때의 손끝 촉감, 달콤한 과육이 입안에서 녹을 때의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이 부담 없이 아침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의 허리는 과거처럼 뻣뻣하게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닌 몸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울이니까요. 5. 견과류 작지만 강한 허리라인의 비밀. 30대 초반의 임채린 씨는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다이어트와 폭식 사이를 오가며 결국 포기하고 회사원이 되었죠. 그녀의 몸엔 늘 무너진 자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이어트 블로그에서 공복, 견과류의 효능을 보고 반신반의로 하루 5알의 아몬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소는 견과류를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이 식후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복부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대사 촉진과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하죠. 채린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3주쯤 지나니까 옷이 달라요.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어요. 그녀는 말하며 바지 단추를 잠그는 손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작은 게 강하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작은 아몬드 하나를 손가락으로 또각 깨무는 그 소리는 그녀가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음처럼 들렸습니다. 허리 라인을 만드는 건 헬스장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어떻게 여는지, 어떤 음식을 먼저 몸에 넣는지에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공복에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허리 라인을 바꾸고 결국 삶의 자신감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손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일까요? 삶은 달걀일까요? 그 선택이 바로 허리 속 들어간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1. 요거트 위산과다 줄이고 배변 활동 도와주는 착한 유산균의 힘. 이정아 씨는 52세 주부로 아침마다 더부룩한 속과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부 경력 25년이 넘는 그녀는 가족 건강을 챙기느라 본인의 식습관은 늘 뒷전이었죠. 특히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위산 역류와 복부 팽만감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공복 요거트를 시작한 그녀는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속이 더 이상 쓰리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일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요거트를 떠먹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감촉과 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단맛, 그리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뱃속의 따뜻함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녀는 처음엔 이게 뭐 별 효과가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속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루를 덜 불안하게 시작하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사과 복부 지방 줄이고 장을 청소하는 천연 브러쉬. 홍미자 씨는 68세로 은퇴 후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유독 배 쪽에 살이 많이 쪘고 나이가 들수록 허리 라인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며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 공복 사과가 복부 지방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정보를 접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반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텁텁하고 시큼한 맛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뱃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편해졌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한 달쯤 지나 거울을 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리가 확실히 들어가 있었고 오랫동안 입지 못했던 스커트를 꺼내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는 아침에 사과 반 개 먹는 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소한 습관이 제 몸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라며 손으로 허리 라인을 따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달걀 근육 지키고 포만감 오래가는 고단백 식사. 박영우 씨는 60세 퇴직 공무원입니다. 퇴직 후 운동을 시작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릎 통증과 잦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해져 고민이 많았던 그는 한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권유로 아침
공복의 삶은 달걀 한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점점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달걀을 까서 입에 넣을 때 느껴지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주었고,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니 간식도 덜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달걀 먹고부터는 근육 빠지는 속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엔 무릎 아파서 운동 못했는데 이제는 걷고 나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4. 귀리 포만감 주며 혈당 안정화시키는 착한 탄수화물. 김지혜 씨는 58세 초등학교 교사로 혈당 수치가 경계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늘 바쁜 아침 시간,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던 그녀는 건강을 위해 오트밀, 귀리죽을 아침 공복 식사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퍽퍽한 질감과 익숙하지 않은 고소한 냄새가 낯설었지만 꿀 한 스푼과 바나나 슬라이스를 곁들이자 훨씬 먹기 편해졌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녀는 아침마다 느끼던 울렁거림이 사라지고 점심시간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 군것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의사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죠. 그녀는 귀리 덕분에 아침이 부드럽고 따뜻해졌어요. 단단한 포만감이 하루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줍니다. 라며 두 손으로 귀리죽을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5. 양배추 위벽 보호하고 지방 흡수 막는 천연 코팅제. 정순애 씨는 64세로 평소 위가 약해 잦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쓰렸으며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인해 속 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딸의 권유로 공복 양배추를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삶아서 따뜻하게 데운 양배추 34장을 천천히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씹을수록 퍼지는 단맛이 신기하게 느껴졌고 몇 주 지나자 속 쓰림이 점차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양배추를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했습니다. 특히 외출 전에도 양배추 몇 장만 먹으면 속이 든든해져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녀는 예전엔 약에 의지했는데 지금은 양배추가 제 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됐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저도 조용히 제 마음을 꺼내어 보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복잡하고도 섬세한 일입니다. 기뻤던 날보다 후회했던 날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도 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중반이 넘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숙 씨였고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활달하고 생기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고 영어도 능숙하게 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느라 잠들기 전 항상 오늘은 애들한테 너무 소홀했나? 하는 자책을 했고 반대로 회의에 지각이라도 하면
난 역시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 멀리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했고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조급했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을 해줄걸. 왜 그렇게 내 감정만 옳다고 믿었을까? 아이들이랑 소풍 한 번 못 간 게 자꾸 생각나. 그녀는 요즘 들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미뤄왔는지 절실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용서도 고백도 모두 다음으로 미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고요.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맺힌 미세한 물기가 그 마음을 다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와 비슷한 마음을 한 조각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 말을 그때 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봤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우리가 고개 돌린 사이에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후회를 만들고야 마는 걸까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큰 실수 앞에서는 그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남는 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깊고 절실한 바람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숨쉬고 있고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50대의 민철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죠. 딸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 자신의 병원 진료도 미뤘고 명절에도 출근하며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몇 해 전 심장에 이상이 생겨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 기계음과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버텼던 거지? 그는 눈을 감은 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네 손에 이끌려 중고 자전거를 타던 그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개울가로 소풍 가던 그때, 첫 월급으로 아버지에게 사들인 시계를 자랑스레 건넸던 장면까지, 그의 머릿속엔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꼭 성공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며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밥을 짓고 주말이면 오래된 LP판을 꺼내 들으며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늦은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짓눌려 사는 건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후회를 껴안고 그걸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아직 마음속에 오래된 후회 하나쯤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가족이든 사랑이든 자신에 대한 미련이든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고 소소한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이든 후회는 남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후회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언이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당신의 하루 끝에 다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